대상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3%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7%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참고적으로 당분간 2022년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대한 것을 좀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역대 최대 수출액이라고 하지만은 수입도 역대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불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마이너스 6.9%거든요. 거의 7%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 대상과 같은 식품 업계들이 대부분 식재료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한 7%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래도 선방을 한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선을 좀 잡아볼까 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17.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좀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 이익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적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금이 이제 재고에 많이 묶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판매관리비 10.6%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업이익은 8.1%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1.7%, 아까 매출 원가가 한 22%, 근데 유사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11.5%로. 그리고 스루풋 율로는 2.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진율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매출액이 17.3%인데 스루풋 환산 재고도 28%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스루풋 회계에서는 재고의 증가는 이거는 악성 요인이 됩니다. 악성 요인.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재고 증가가. 운영 비용이 12.2% 증가해 가지고 생산성 좀 0.01포인트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대인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손익에서 1차 추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매출 증가율에 비해 매출 재료비가 높게 증가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판매 가격은 충분히 인상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식음료 계통의 어떤 추세일 거로 보입니다. 대상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은 식품류 가격이 너무 많이 인플레가 됐다고 느끼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리질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긴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WCI 매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5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아까 재고 증가율이 더 좀 높다고 그랬죠. 제품 재고가 쌓였고 그 다음에 상품도 좀 쌓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가 무려 이제 547억 원이나 또 증가를 했고요. 국제 시세가 급등하면은 사람 심리라는 게 기업 심리 입장에서는
야, 더 오르기 전에 좀 물량 좀 확보해놔. 이렇게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작년보다는 또 그 많이 뭐 확보를 또 못한 거죠. 작년에는 627억 만큼 더 추가로 그 재고를 증가시켰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재고 회전율은 그 이 WCAI까지만 그 평가지표로 합니다. 원재료 이런 것들은 평가지표에 안 넣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이 그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수입을 해다가 가공을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원 확보는 원재료 확보라고 표현하겠죠.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착품이라는 것도 아마 미착 원재료에 해당하는 걸 거고, 이거는 지금 한국으로 그 오고 있는 중이죠. 아직 통관이 안 되고 선상에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대상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ABC 그 표준적인 방법으로 그 표시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표현이라는 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액이 로 표현되는 그 표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표준적인 방식이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원재료의 사용이라는 건 원재료의 투입량이거든요. 생산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사용액이 돼야 되지 원재료의 매입액으로 집어넣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제조 원가를 왜곡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매입도 많이 늘었네요. 2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22.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2%가 증가했고요.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14.4%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는 1.1%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2차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론도 1차 추론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비성분 쪽에서는 판매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A 표기를 보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상품, 제품 및 제공품이니까 WCA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다. 상품에는 원칙적으로 잘 안 붙이는데 묶어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 WCAI에 다 집어넣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도 뭐 삼성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냥 제조업 중심이니까 상품은 그냥 제품에 포함해서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물건을 팔 때 액세서리 같이 사다가 파는 거니까 자기 주 아이템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추론한 것을 그 회사는 2022년도 초부터 그 금감원의 그 지침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그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가중 평균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접근할 방법은 없고 원재료 가격이 25.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고추, 배추, 절임 배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김치인 거죠. 김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고 여긴 소금이 왜 없나 모르겠네. 소금 같은 것도 참 중요할 텐데. 옥수수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당밀도 뭐 그렇고 옥수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거로 되어 있네요. 고추 가격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고추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생기게 되나요? 네, 상징하는 바가 있네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쫙 있는데 대상이 그 브랜드가 뭐지? 처음에 잘 기억이 깜빡깜빡 했는데 어쨌든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내려간 것도 한 품목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했죠.
시영 깔끔 포기김치 18% 인상을 했고, 전분당은 41.8%나 크게 상승을 했고, 감칠맛 미원, 원래 대상이 이제 미원이었죠. 미원 3.8%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요거는 그 자기네들 출고가가 아니고 이 소비자 예가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3.3%가 증가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는 1, 2차 추론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3단계 검증에서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는 그 WCAI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죠. 비성분 411억 원. 그리고 그 WCI 그 재고자산 명세로 해서는 115억 원이 증가를 했으면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115억 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411억 원이나 됐어요. 그래서 296억 원만큼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출원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출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까지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내용이 이게 뭐냐? 매년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그 보물찾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찾을 수 있으면은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낄 텐데 외부에서 사업보고서 데이터만 가지고 이것을 점쟁이처럼 알아맞힌다고 그러면은 뭐 저는 아마 그거 아마 충분히 대단한 돈벌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회사는 어떠한 친절한 금자씨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뭐 갭투로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맞다. 일은 그 단수 차이지만은 900만 원 정도는 뭔가 약간의 그 에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107억 원이나 있는데 재고자산 증감액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이 160억이나 되는데 여기 160억인데 그 내용이 폐기 손실이 107억 원이나 돼요. 평가 손실은 53억 원이고 자, 그 9개월 동안에 107억 원을 날린 거죠. 폐기했으면 쓰레기가 됐던 얘기 아니에요. 돈이 아깝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물론 식품이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도 있을 거고 또 원재료 쪽에서도 폐기할 게 잘못 보관했다든지 배추 같은 거 뭐이겠습니다만 역시 그 식품업이 그 재고 관리가 쉽지는 않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식품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절성도 있습니다. 그 원재료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배추를 구매한다든지 또 고추를 산다든지 아까 요게 이제 계절적인 거니까 그게 이제 일시에 또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2,787억 원이 집행이 돼서 4.7% 증가를 했고요. 직원 수는 9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 증가에서는 항상 기업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한 게 아니고 은퇴를 당한 세대지만은
다음 사람들이 그 후 세대들이 그 일자리로 취직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봉 평균은 그 6,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식품업계 좀 짜군요. 운반비가 15.6%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 경유 가격이라든지 그 트럭 화물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운반비에는 수출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출도 한대니까 수출비 포함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좀 복잡하게 제가 써놨네요. 화면이 간단해야 보시기들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커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WCAI 회전율이 10.2%로 뭐 약간 그 4.9%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2.1%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니까 가정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증을 하려고 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됩니다. 요거를 그 실질적으로는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증 자료상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 상승률이 낮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인하가 된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1에서 3단계 검증에서 2단계 검증에서의 그 갭, 2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이거죠. 때문에 1, 2, 3단계에서 수치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아니 안 맞은 거죠. 투명 회계 과정은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 채권 참고적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요. 5.2회전 그러니까 이게 수금 속도로 보시면 되겠고 매입 채무는 그 지급 속도로 보시면 되는데 뭐 대부분의 회사가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자기네들 그 수금 속도보다는 느린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 똑같이 매입 채무도 한 5회전 하면 얼마나 좋은 회사겠어요. 납품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중소기업일 텐데 뭐 이 정도는 대기업의 형법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밑에 써 있는 대로 요게 2배 정도 되죠 회전율이. 그러면은 한 2회 납품하고서 수금은 1회뿐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식품 유통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메이커가 B2C 거래가 아닐 거라고요. 대상은 대부분 유통 대리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물건 필요해서는 그 출하를 하는데 9개월 동안에 10.2회전 했다 그러면 이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9개월 동안에 한 달 내에 말하자면은 납품을 보충시켜 주면서 납품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9개월 동안에 5.2회전이면은 한 2달 약간 못 미쳐서 수금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수금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 비교해서 보는 게 제가 레버리지율이거든요. 이자 부채. 이게 전년에 비해서 6.1% 낮은 거였어요. 46.1%.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이거 지금 레드 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레드 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통구조상 무슨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이 수금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리테일 업체처럼 말이죠. CU 같은데 이런 데처럼 수금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성분 조건 논리라는 걸 하나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율 하락과 같은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투명회계를 가정합니다. 원재료가 그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 상대적 인하죠가 입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동액이 갭에 있다는 게 이게 조금 찜찜한 거죠. 그래서 투명회계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좀 더 이 회사를 말하자면은 제가 변호를 하는 변호사 입장을 하면 재고 회전율 살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변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죠. 또 판매 가격은 예정 소매가일 뿐이고 실제 출고가가 얼마인지 비공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품 판매 가격을 원재료 상승률보다는 낮게 했대는데 출고가가 더 낮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더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매가를 못 올렸을 수도 있고, 뭐 그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투명회계 과정이 확정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통해 가지고 근데 아까 매출원가 차이, 총재지비용의 차이가 매출원가 차이하고도 똑같은데요. 295억 원이 되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서 계획 자체가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한 가격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가 있지만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표준적인 재고 증가액을 해가지고 2조 4천억의 매출원가를 가정을 하는 거죠.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뭐 B2B 거래라고 보죠. 또 어디 뭐 또 무슨 푸드 현대 푸드라든지 뭐 또 기업 대기업 식당에 납품한다든지 뭐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또 수출 상담을 한다든지 건별로 어쨌든 간에 어떤 단위별 판매를 할 때 315만 8,790원의 견적을 낸다. 그러면 15만 3천원 이익이 남는데 협상 결과 깎였어요. 310만 원으로. 그러면은 10만 원밖에 안 남는다. 이거 가지고는 좀 배당도 못하고 이 곤란하지. 영업 좀 니들 어떻게 더 좀 해봐. 해서 맥시멈 해봐야 저희가 2.5%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317만 7,500원의 매출 효과가 일어난다면 그래도 14만 1,000원의 이익이 날 것이다. 계획 대비 그래도 못 미쳐도 연말 보너스는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데 재고가 좀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니야? 또 경영진이 재고 좀 줄여봐. 뭐 이렇게 됐을 때 5% 감소한다고 봤을 때 매출액은 그냥 그대로고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14만 1,000원짜리가 8만 5천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매번 기업체마다 할 때 쓰는 거고, 스루풋으로 보면은 스루풋도 말하자면은 거의 유사하게 가격이 나옵니다. 310만 원 계약을 하면은 14만 2천 원 남는 거로. 그런데 이 재고 회전율이 아까 높았죠? 이거를 13회전까지 성공을 시킨다 그러면 2.4% 정도니까 아까 매출액을 증액시킨 거는
선형 함수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비선형 함수로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지수적으로 증가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했다는 그 지수 기하급수적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핵 개발을 지들이 하겠어요? 지수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냥 단순 그 선형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지수적으로 무슨 비율만큼 팍팍팍 올리라고 이렇게 그 지시해가지고 그 국방상까지 이제 뭐가지 이번에 날리고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그건 저 사이드로 빠져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2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런데 이 2.4%를 그 재고를 줄여 생산을 감소한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 판매 영업이익은 그 계약했을 때 하고 변동이 없다. 왜냐?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재고의 증가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의미는 있는 재고를 더 판다는 거니까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지수에 의한 비선형 변동을 유도하는 그런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그 영업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좀 두고 보도록 하죠. 그 연말에 이 대상이 내년도는 공시가 될 텐데 한 3조 2천억 할지 3조 1천억에 끝날지 좀 제가 그 점쟁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주가는 그 1,700원 떨어졌어요. 그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장부 가격이 61%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그 대상이 이 주가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대상 홀디스가 39.28%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 들어가 있고 외국인이 11%면은 뭐 관심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최대 주주는 임상민 씨로서 대상 홀딩스 주식의 36.7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의 브랜드가 청정원이니까 청정원 이름은 잘 졌어요. 청정원 풀무원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일은 그 풀무원도 청정원과 같은 그런 그 트렌드가 나타날지 한번 좀 식품회사를 오래간만에 연속해서 또 분석을 해서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네요. 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네. 네.